자, 여러분하고 과학 공부를 할 이제 과학에서 요즘 7월 31일 날에 조금 폭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서울 기온만 해도 약 33도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항상 차가운 물 좀 많이 마시고요. 나갈 때 이제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너무 바깥에 오래 있기보다는 이제 좀 건물 안에서 이제 좀 휴식을 좀 많이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에 좀 만전을 좀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표현인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요. 속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의 빠르기가 얼만큼 다른지를 표현하는 게 속력인데 우리가 이 속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속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이 속력은요.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 속력을 빼고서는 절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요, 고양이가 1초 후에 이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고양이가 이제 위치가 이동했을 경우에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고양이는요, 우선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약 한 칸 정도 떨어진 빨간색 울타리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초 후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빨간색 울타리를 지나서 노란색 울타리까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시간하고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이제 이동거리가 변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요, 1초 후에는 네 번째 칸에서 이제 세 번째 칸으로 이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쁜 이제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전거가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면 이동을 했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변하는 것을 보고 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운동에 대한 얘기와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는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그 물체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좀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인했듯이 이렇게 참단하거나 이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력이라는 이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뭐 시간 기록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미뤄서 이제 좀 저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과학에서 인정하는 운동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게 인정이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네. 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운동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동거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라도 이건 운동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 것은 어떤 게 꼭 필요하냐면요, 이동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동거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발생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제로거든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운동은요, 물체의 위치가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옆에 있는 그림에서의 기준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집이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집이나 이 울타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이 집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요, 물체의 위치가 시간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몇 초가 변했습니까? 그렇죠. 1초가 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 운동 방향, 빠르기, 이동거리 이런 걸 통해서 운동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슬기랑 민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기랑 민수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2초 동안 이제 8m를 먼저 도달한 사람은 슬기죠. 슬기. 그러면은 2초 동안 민수는 몇 미터로 갔어요? 별로 못 갔지만 4m 정도밖에 민수는 가질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같은 거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거리로 비교했을 때 4m에 슬기는 몇 초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1초에 도달한 거죠. 민수는요, 2초 반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거리라고 쳤을 때는 시간이 빠를수록 빨리 도착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이 이제 적을수록 이제 빨리 도착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적은 거리를 가야 돼요? 그렇죠. 먼 거리를 가야지 이제 빠르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기랑 민수 중에서 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슬기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뜬금없는데요. 이번 강의의 비밀 코드는요,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유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다 적어놓고 뒤에는요, 남자 연예인 이름은 적어주시면 되는데 날짜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생각해서 그 강의를 듣는 날짜에 해당되는 아이돌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과 평균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속력은요,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만약에 3초를 이동했는데 60m를 이동했다? 그러면은 60m를 3초 동안 이동한 걸로 나눠줘 가지고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속력은요,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은 거리는 약간 상대적이지만 걸린 시간 같은 경우는 초시계 같은 걸로 조금 더 정밀하게 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통 분모로 둬요. 그래서 걸린 시간을 분모로 두고요, 이동 거리를 이제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요, 물체가 이동한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속력하고 평균 속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력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매 순간마다의 속력이나 일정 거리에 대한 속력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러한 속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빠르게 뛰었다가 갑자기 걸었다가 또 다시 뛰었다가 갑자기 기어갔다가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매번 변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갔을 때에 대한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면요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속력은요 똑같아요. 걸린 시간분에 다만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전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전체 이동 거리를 이제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단위를요 미터 퍼 세컨드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되어 있는데 미터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요. 세컨은요 여러분이 초라는 단위예요. SEC라는데 이거를 초라고 이제 보통 하고요.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hour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세크 초, H 시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보통 미터 퍼 세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간 속력 같은 경우는 매 순간에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가는 속력을 측정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순간 속력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이 순간에서 이제 측정하겠다. 그러면 순간 속력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메타기에 보면요. 여기에서도 킬로미터 퍼 아워가 적혀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래서 확대해서 적어주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순간 속력으로 이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속력의 단위는요. 그래서 보통 미터 퍼 세크를 써요.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하는데 보통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미터 퍼 세크는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나 동물의 속력을 비교할 때나 물의 속력을 이제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는요. 그 보통 운송수단이 있죠. 운송수단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기차, 배 이런 것들을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요. 조금 빠른 동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빠른 동물, 예를 들어서 치타 이런 것들은요. 빠른 동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식으로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는요 1초 동안 이동한 거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는 몇 초 동안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이동할 때 걸리는 잠깐만요. 왜 안 써지지? 1시간 동안 이동할 때 걸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해 준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때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래서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단위가 다른 속력을 비교할 때는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여러 가지로 쓰지만 단위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초로 비교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2km per hour는 이런 식으로 20m per sec로 우리가 단위를 환산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1km는 1000m라는 단위로 쓰고 있고요. 1시간은 3600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터 per sec로 나눈 다음에 이런 공 같은 거를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0m per sec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 텐데 300m per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분을 초로 바꿔줘야지 미터 per sec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터 per sec를 이제 분으로 한다면은 1분은요 몇 초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60초로 알고 있죠? 60초. 그렇기 때문에 1분은요 1미닛은 60세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60초로 바꾼 거고요. 60초를 이제 공 단위를 또 나눠버리게 되면요 6분의 30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버리면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예요? 5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5m/s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속력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마무리해 볼게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방금 배웠습니다.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기억해 두시고요.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동한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빠르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사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거나 수레, 자전거, 자동차나 오토바이, 헬리콥터 이런 식으로 점점 운송수단이 발전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좀 강의 시간을 조금 줄여가도록 조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